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영국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사진은 작년에 영국 런던에서 찍힌 건데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물가 급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영국에서 물가 급등으로 인하여 성인 6명 중 1명이나 정기적으로 끼니를 거른다는 현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약간은 어색하죠? 영국 하면 대표적인 선진국 아닌가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끼니를 거를 수가 있나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영국의 물가가 너무 높습니다.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내 월급도 같이 오르면 좋은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 월급도 같이 올려달라고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잘 보세요. 최근에 나온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8.7%입니다. 예상치인 8.4%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물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 다시 오르는 모습이죠. 물가의 절대적인 수치도 높은데 추세적으로 오르는 느낌입니다. 다른 나라의 물가를 볼까요? 미국은 4.0%, 독일은 6.1%, 캐나다 4.4%, 한국은 3.3%. 오, 한국이 3.3%로 엄청 낮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 물가도 요즘 장난 아닌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는 고물가가 3.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은 8.7%의 물가 상승률이 나온다고 하니 그런 문제는 안 봐도 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물가의 절대 레벨이 아니에요. 추세를 볼까요? 독일과 미국의 물가는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사람들이 지금 물가가 높아 힘든데 앞으로 미래가 더 없다. 앞으로 더 오른다니까 답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체 물가에서 에너지와 식료품 물가를 빼고 계산한 물가인데요. 어떤 식으로 계산해도 영국의 고물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는 이미 물가가 피크를 찍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영국만 왜 이럴까? 도대체 영국만 왜 이리 나홀로 고물가 상황을 그리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화폐 가치 흐름을 통해서 이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기 나라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떨어집니다. 지난 10년간 달러는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의 수입 물가는 떨어지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잡고 있는 중이지만요. 하지만 영국은 반대입니다.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기본적으로 오릅니다. 내 밥상머리 물가가 오른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영국이란 나라는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도대체 왜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까? 보통 자기 나라 화폐의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경제가 좋으면 화폐 가치가 오르고 반대로 그 나라의 경제가 안 좋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파운드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영국 경제가 계속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과거 영국의 대표적인 총리 두 분이 있는데요. 보리스 존슨 총리와 리즈 트러스 총리입니다. 이 두 분이 계실 때 영국 경제가 출렁출렁 거렸었죠. 특히 보리스 존슨 총리가 계실 때 그 유명한 브렉시트가 터졌습니다. 브렉시트를 하나의 사진으로 설명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영국을 비롯하여 여러 유럽 나라들은 이런 식으로 유럽 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나 유럽 연합 그만할래. 연합을 탈퇴하겠어. 조직을 탈퇴하겠어. 이렇게 갑자기 선언하는 게 바로 브렉시트죠.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볼까요? 2014년 기준으로 유럽에서 영국이 두 번째로 이민자를 가장 많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불만이었어요. 왜 도대체 우리가 아프리카 난민들, 여러 이민자들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냐? 연합에 속했다는 이유로 이민자를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나 그만할래.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유럽 나라들은 연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연합에 분담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분담금 비율이 꽤 높아요. 빨간색 커브를 보시면 됩니다. 60%를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연합에게 준 것만 많지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유럽연합을 탈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유럽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꽤 많았는데요. 브렉시트를 결정하고 난 2016년부터
무역 수지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로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심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안전한 수출처인 유럽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정확히 유럽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역 수지의 적자폭이 커졌다, 무역 환경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17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의 헌터 부츠가 최근에 파산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부츠 저희 집에도 한 켤레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신진 않습니다. 기사를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영국의 헌터 부츠는 영국 왕실부터 팝스타까지 신어서 영국의 아이콘으로 불리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코로나와 브렉시트로 인하여 공급망 문제에 큰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하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유럽 판매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했고, 지난해 이상 고온 현상으로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게 직격탄이 됐다고 블룸버그가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영국의 대표 기업인 헌터 부츠가 파산했다, 이렇게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국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발간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영국 경제를 어떤 식으로 전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IMF에서 2023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2.8% 정도 성장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잘 보세요. 영국 혼자 거의 나홀로 역성장, 마이너스 0.3% 성장한다, 이렇게 IMF에서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은 1.6% 성장, 독일은 마이너스 0.1% 정도 역성장을 할 것 같고, 프랑스는 0.7%, 이탈리아 0.7%, 이렇게 다들 플러스 성장을 하는데 영국만 나홀로 마이너스 0.3% 역성장을 한다고 국제통화기금에서 전망을 한 거예요. 물론 독일도 역성장을 한다고 전망을 하긴 했네요. 다른 신흥국의 2023년 성장률 전망치를 볼게요. 다들 플러스예요. 성장률 전망치도 되게 높죠. 중국이 5.2%, 인도가 5.9%, 심지어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도 0.7%, 러시아보다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요. 남아프리카도 0.1%, 어느 정도 소폭 플러스 성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만 나홀로 역성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GDP 성장률을 살펴보면요, 코로나 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다음에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인해서 2021년에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0% 성장으로 돌아왔죠. 이러한 0% 성장이 앞으로 지속된다? 그러다가 마이너스 성장도 한 번씩 나온다고 IMF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국 경제가 매우 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듯 영국 경제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물가는 엄청 높죠? 영국의 고물가가 지속되면 영국의 경제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면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영국의 물가가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물가가 높은 상황인데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영국 중앙은행은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 것이냐. 그리고 드디어 영국 중앙은행은 결정했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먼저 물가를 잡기로 말이죠. 그래서 몇 시간 전에 나온 것인데요. 영국 중앙은행이 깜짝 0.5%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은 지금까지 고물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꾸준히 금리를 올려왔었는데요. 베이비 스텝을 하다가도 빅 스텝을 한 번씩 하면서 기준금리를 쭉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부터는 꾸준히 베이비 스텝을 밟아왔었는데 이번에 깜짝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빅스텝 0.5%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만큼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 이 물가를 한번 내가 잡아보겠다. 이러한 굳건한 의지를 영국 중앙은행이 보여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5.0%로 0.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영국 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영국 국민들의 큰 타격이 발생합니다. 영국의 주담대 금리는 대체로 2년 주기로 변경되는데 올해 연말에 대거 갱신되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주담대 보유자 140만 명의 가처분 소득이 2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소득에서 대출 이자로 많이 부담하게 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리즈 트러스 총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난해 9월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미니 예산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쳤을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상황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작년 9월 달에 리즈 트러스 총리가 감세 정책을 펼치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지금 영국 너네 돈 푸는 거냐? 물가 너무 높은데 돈 풀면 어떡해? 영국 더 나라가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영국을 떠났습니다. 영국의 10년물 국채를 팔았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영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 이상으로 뛰었었고 이때 영국 연기금이 파산한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말에 영국 중앙은행은 긴급으로 100조 원 규모의 양적 완화를 발표했었죠. 이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영국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영국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발표한 것입니다.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는 반대 정책이죠. 무언가 모순된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됐었고요. 그리고 작년 9월 달에는 영국 중앙은행에서 양적 긴축은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렇게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위기가 터지자 양적 긴축 시기도 늦췄습니다. 그만큼 이때 당시 영국 경제가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영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작년 9월 달 위기가 터졌을 때 그때 수준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채 금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꺾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할 것 같다. 아직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영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고 있죠. 이것은 사람들이 앞으로 영국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이러한 걱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은 영국뿐만 아닙니다. 이것도 몇 시간 전에 결정된 것인데요.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0bp 깜짝 인상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기준금리 잘 볼까요? 지금까지 거의 올리지 않았어요. 동결했다가 소폭 올렸다, 동결, 소폭 올렸다, 동결, 소폭, 그러다 갑자기 빅스텝을 밟아버립니다. 그만큼 유럽 전체적으로 물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금리 인상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에 파월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종 금리에 가까워졌지만 연내에 2번 더 인상할 필요가 있다. 조금만 더 힘내라 얘들아. 나 2번만 더 올릴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는 시기에는 우리의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